안녕하십니까, 강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회계학 관련해서 질문들이 좀 많길래 문제를 어떻게 회계학을 제 시간 내에 다 풀어낼 수 있을까, 또는 뭐 회계학 시간 압박이 너무 심하다, 나는 이거 제대로 시간 잡고 풀면은 맞출 수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틀린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것들을 문의 많이 주시길래 제 입장에서 회계학을 어떻게 하면 시간 내에 제대로 문제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 21년도 회계학 시험도 이번 시험보다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쉬웠거나 이런 난이도였을 텐데, 시간 문제 풀었을 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남았고, 회계를 시간 내에 못 푼 적은 없었어요. 회계 전부 다 시간 내에 풀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학생을 좀 그렇게 회계를 좀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요거 세 가지만 좀 이해를 하고 지켜주시면은 앞으로 회계학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었다,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관련된 회계사 시험 2023년도 문제 12번 가지고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릴 거고, 자, 추가로 문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료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분계를 좀 계산기에 녹여서 푸는 게 필요해요. 이게 어디서 쓰냐면 사채 같은 경우는 기준 발행 또는 사채 기준 처분 또는 금융자산의 기준 처분, 사채 기준 상한이죠. 사채 기준 상한 또는 금융자산의 기준 처분, 이런 문제를 출제가 됐을 때 그런 문제를 그 문제지의 풀이 과정이 최소화 간략하게 되면서 계산기를 통해서 문제를 빠르게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차례는 항상 일치한다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익히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와꾸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정답을 뭐 맞추는 데는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회계학 고득점을 가는 데는 그 부분은 필수적이고, 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점검을 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세 번째는 회계하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문제를 전체적으로 쭉 읽어요. 쭉 읽으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 과정 자체를 만들어서 다시 보면서 채워 넣는 거, 이렇게 푸시는 건 사실 옳은 방법이 아니고, 물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물음을 보고 이게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이게 금융자산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금융부채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또는 뭐 복합금융 상품에서 뭘 물어보는 건지 그걸 먼저 파악해 주신 다음에 그 자료에서 필요한 자료들만 찾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크게 뭐 자본화 차입원가라든지 복합금융 상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문제를 하나 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될 거예요. 옆에 이제 문제 12번 가지고 풀어볼 건데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를 C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분계를 계산기에 녹여서 푸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물음이 X년도 NI가 아니라고 하고 X년도 4월 1일날 사실 상한 손익을 구하시고,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도 많잖아요. 사실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뭐 분계를 계산기에 녹여서 푸는 거, 그거 한번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을 도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시간을 두고 나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요. 사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겉면상 현금흐름 자체를 기재를 먼저 해주세요. 첫 번째는 지금은 X는 4월 1일날 사채 상한 손익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겉면상 X 1년도 1월 1일 발행일이, 겉면상 발행일이 X년도 1월 1일이고 만기 매년 말 지급 하나, 두 개, 세 개 6만원씩 표시자를 지급하고 마지막에 100만원 액면 금액을 지급한다, 이런 현금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파악해 주시고, 물어보는 게 X2년도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될 자료가 X년도 1월 1일이에요. X년도 1월 1일. 요 당시에 사채 금액을 먼저 구해 주시는 거예요. 사채 금액을. 그러면 사실 그런 차에서 우리가 회계를 시간을 못 푼다 이런 게 오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구할 때 요거 2년의 평가계수를 써서 구하는 거나, 아니면 X년도 1월 1일 가서 곱하기 1.04 마이너스 6만원 해서 그렇게 구하는 거랑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차이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X년도 1월 1일 가지고 가서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현재 가치를 해야 돼요. 현재 가치는 발행 당시 이자율이죠. 발행일 당시 이자율 4% 가지고 현재 가치 해주시면 6만원 곱하기, 잠시만요, 문제 좀 볼게요. 4%의 연금가계수가 2.7751, 6만원 곱하기 2.7751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100만원 곱하기 4%의 3년의 연금가계수,
8890 메모리 플러스 M만 눌러주시면은 엑셀러도 이런 때리 금액은 1055, 506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싶은 자료는 X냐 초 기초의 사채 금액을 먼저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1.04 마이너스 6만원 해서 요 금액을 먼저 기재해주세요. 103772.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X년도 4월 1일날 사채 상환 손익을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자 비용 분계를 하고 뭐 미지급 이자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자체를 생략하고 계산기에 바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계산기에 103776이라는 금액이 찍혀있어요. 요거를 MC, M 플러스 해가지고 메모리 기능에 MR에 넣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자 비용 자체를 더하면은 미지급 이자, 표시이자를 포함한 총 사채 금액이 나와요. 그것만 먼저 구해볼게요. 어떻게 계산을 통해서 구하냐면, 자, 현재 이자율이 4%잖아요. 0.04 곱하기 보유기간 3개월 보였죠. 곱하기 3 나누기 12. 그 다음에 플러스 1 원금까지 기초금액까지 해가지고 곱하기 MR 눌러주시면 1048, 103 요 금액이 X년도 4월 1일날 표시이자, 기간 경과분 이자를 포함한 사채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60%만큼 상환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 금액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요 금액이 전체 경과 이자를 포함한 사채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현재 계산기 통해서 628, 862 사채가 대변인 문게 상환하면서 없어지잖아요. 628, 862만큼 사채가 없어지고, 자, 상환 금액은 여기 경과이자 포함 61만원의 조기 상환하였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61만원 기재해주시고, 그럼 상환 손익은 나머지 금액이죠. 나머지 금액 18, 862 사채에 대한 상환 이익,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제 실제로 문제를 푼다고 해도 답안지에는 요거 한 개만 딱 적혀있을 거예요. 요거 한 개만, 요거랑 그렇게 한번 연습해보는 거를 한번 추천드릴게요. 자, 이해가 안 가시면은 한번 댓글이나 뭐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은 자세한 설명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풀어볼까요? 두 번째는, 자, 이게 첫 번째 분기를 계산기에 녹여서 푸는 거, 분기를 일일이 하고 이자 비용을 계산하고 그다음 사채 미지급이랑 포함하고 이런 식으로 풀기보다 계산기를 통해서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길러주시면 속도가 확실히 향상될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차례로 문제를 푸는 거죠. 차례. 보통 물으면서 NI를 물어본다. 그럼 차례로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총포괄 손익을 물어본다. 걔는 차례로 문제를 풀라는 소리예요. 교수의 출제 의도 자체가 차례로 문제를 풀어봐라. 아니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차례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뭐 종업원 급여라든지 금융자산 부채 또는 유형자산에 대한 뭐 비중 처분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차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물음도 마찬가지로 차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풀어볼게요. 그대로 기재가 돼 있죠. X년도 1월 1일. 여기서부터는 제가 실전에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하냐면, 그 다음 자료는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사채의 잔부 금액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랑 기말에 사채의 변화가 얼마만큼 있는지, 자산 부채 변화가 얼마, 우리가 메인으로 다루는 거에 자산 부채 변동이 얼마만큼 있는지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빠를까요? 기존 60%를 상환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37,726 곱하기 1.04 마이너스 6만원 한 금액이 상환이 하나도 안 일어났으면, 하나도 상환 안 했으면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1019, 235라는 금액. 60% 상환했으면 곱하기 0.4만큼만 사채가 남아있겠죠. 그걸 기재해 주시는 게 첫 번째 407, 694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끝났어요 이제. 자산부채 변동. 현재 부채가 기초에 대비해서 기말에 줄어든 금액이 얼마만큼이죠? 1037, 7268, 407, 694의 차이 630, 032라는 금액이죠. 사채가 원래 대변에 있던 금액이 요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사채가 줄어든 금액이 나올 거예요. 630, 03이라는 금액. 여기까지 기재해 주시고, 두 번째 파악해 주셔야 될 부분은 사채 말고 메인인 사채는 폐기처가 있잖아요. 자산부채 변동. 사채 말고 회사 입장에서 다른 자산의 부채, 다른 자산 부채의 변동이 얼마만큼 있는지 봐주시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좀 필요하죠. 연습을 해주시면 충분히 나중에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원래 만기 1 매년 말에 액면가액 100만 원에 대해서 66%한 6만 원 지급할 거예요. 근데 60%를 상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 현금 6만 원이 아니라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24,000원이 지급이 되겠죠. 두 번째, 다른 자산 부채 변동. X년도 4월 1일날 사채를 경과이자 포함해서 상환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사채를 상환하면서 돈이 나가겠죠. 61만 원만큼 기재해 주시면 돼요. 회계는 차례가 항상 일치해야 돼요. 그 관점에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지금 차대가 안 맞죠? 차대가 항상 일치하더라. 모든 자산 부채의 변동을 정리해 놨는데 차대가 안 맞단 말이야. 정리하면 자 대변 금액 더하니까 64만 4천 원. 차변 구해보니까 63003. 그 차이 금액은 3968이에요. NI가 3968. 답은 이렇게 찍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실제로 풀어봤던 방식이 이런 방식과 조금 다르다면 시간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느끼실 거예요. 금융자산 부채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연습해 주는 거 연습해 주시면은 시간 단축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닌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즉 NI 말고 OCI가 나오는 것들 또는 자본환급의 손익도 나오는 거. 자본환급의 별도 단어인데 그냥 복합금융 상품 이런 것들은 NI 말고 자본 변동에 다른 뭐 저당권 대가라든지 일부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파악해주시고, 그다음에 OCI가 나오는 거는 크게 제가 외워보는 7가지죠. 근데 저희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거는 4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대한 재평가 임명분. 두 번째는 그 종합원금에서 나오는 재측정 요소죠. 확정금의 채무, 사용 자산에서 나오는 OCI. 세 번째는 FVOCI 투자 지분 상품. 그러니까 내 자산인데 주식이에요. 주식인데 FVOCI로 측정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OCI가 나올 수 있죠. 네 번째 경우에는 FVOCI 투자 채무 상품이죠. 내가 채권을 취득했어요. 취득 입장에서 내가 자산 분류를 OCI로 측정하는 OCI 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으로 분류했다면 OCI가 나올 수 있겠죠. 그 4가지 말고는 자산 부채 변동은 전부 다 NI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어떻게 푸는 방법인지 이것도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한 설명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봐요. 확실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잠시만요. 세 번째는 우리가 회계 아까 문제를 읽고 쭉 보다가 답안지를 작성하라. 이렇게 풀면 시간이 풀 수가 없어요. 물음을 보고 필요한 자료가 뭔지 파악해 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면 돼요. 자, 출제 하나 해볼게요. 이런 현금을 가진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자, 표시량은 매년 말 5%, 마지막에 횡명금액 상환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상한 할증금은 12만 원만큼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 다음에 유의자는 12%라고 볼게요. 12%인 경우에 연금평가기준, 연금평가기준은 2.40183이, 단일연가기준은 0.711782. 요런 신주조건 부사채를 만약에 X년도 3월 1일날 70%를 행사했다. 이 경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X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 문제가 희석주당이익이다. 희석주당이익 때 희석주당 분자에 뭐가 들어갈까? 세금 80%, 20%인 경우에 X년도 이렇게 3월 1일날 70% 행사했는데 이 경우 희석주당이익에 포함된 분자 요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멈춰놓고 문제 한번 풀어봐요. 이런 문제는 얼마만큼 걸리는지 한번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떻게 풀까요? 자,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실전에서 제가 풀 때는 볼게요. 희석 때 일단은 희석주당이익에서 분자 요소가 뭘 의미하는지 봐야겠죠. 분자 요소는 기초 행사되면 달라질 수 있는 손익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달라질 수 있는 손익금액. 여기 이론으로 배우셨다면 세후 상한 할증금 이자 비용이라는 거 파악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자, 상한 할증금 이자 비용을 했으니까 요 금액 자체는 필요가 없는 자료예요. 위에 해당하는 금융 부채는 필요가 없는 자료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요거 상한 할증금에 대한 X년도 이자 비용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요까지 하나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12만원 곱하기 0.71178 바로 414라는 의미. 현재 가치 했을 때 X년도 1월 1일 금액이잖아요. 자, 물어보는 시점이 X년도라고 하면 기초 금액을 먼저 구해주시는 게 첫 번째 단계. 곱하기 1.12 해주시면 95663이라는 금액이에요. 여기부터 시작. 해결 어떻게 할까요? 자료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해요. 자, 아무것도 행사되지 않고 1년 전체가 경과했을 때 이자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기초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9663 곱하기 12% 한 게
1년에 대한 이자일 거야. 480 11480 이걸 왜 쪼개냐면 자 3월 1일 날 70%가 행사됐다라고 하면 3월 1일까지는 100% 행사 전이니까 100%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인식할 거고 3월 1일 이후에는 70%가 행사됐기 때문에 나머지 30%에 대한 이자만 인식할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자 쪼개요. 월수를 3월 1일 전 행사 전 2개월과 행사 후 10개월 이렇게 쪼개요. 그 다음 생각 전에 2개월은 100% 행사 전이니까 100%에 대한 이자를 인식할 거다. 두 번째 이후 행사되고 난 후에는 70%가 행사됐으면 30%에 대한 이자 비용만 인식할 거다. 두 개 합쳐주시면 X년도 이자 비용이 나올 거예요. 구해볼까요? 그러면 11480 곱하기 2 나누기 12 곱하기 100% 네번이 플러스 그 다음에 11480 곱하기 10 나누기 12 11480 곱하기 10 나누기 12 곱하기 30% 네번이 플러스 MR 불러주시면 47832 세전 이자 비용이잖아요. 곱하기 80% 한 개. 아까 제가 문제에서 물어본 세후 상환할증금 이자 비용이죠. 3827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보고 물음을 보기 그 다음에 내가 파악해야 될 자료가 뭔지 찾아요. 생각해 준 다음에 그 자료를 위에서 보면서 뽑아서 그 자료만 써서 문제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자세한 연습은 다른 문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회계학은 요 세 가지 큰 틀만 지켜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시간 내에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것만 잘 하신다면 1차 객관식은 당연히 고득점으로 가실 거고 2차도 문제없이 풀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점검도 할 수 있으니까. 네. 회계학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